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부터 이 새로운 곳에서 토요미스테리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한센. 그는 1939년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태어났어요. 어렸을 적에 말을 굉장히 심하게 더듬었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상당히 받았다고 하는데요. 한센이 그래서인지 매우 소심한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커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가 이렇게 말을 더듬는 이유가 원래부터 타고난 게 아니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릴 적부터 한센의 아버지가 그를 굉장히 강압적으로 키웠던 것 같아요. 윽박을 지르고 막 화풀이를 하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게 자라난 것도 맞고요. 심지어 한센의 얼굴에는요, 그 청소년기에 굉장히 많은 여드름이 났었대요. 그래서 여드름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동료 친구들로부터 많은 놀림을 받았고요. 그러한 경험들이 한센이 성장하면서 자기는 세상에서 배척받는다고 느꼈을 수 있고요. 특히 이성에게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감정이 비뚤어져서 여성에 대한 증오심을 깊게 품게 된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다른 연쇄살인마들처럼 어린 시절부터 동물을 죽이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었어요. 1970년에는 그가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해요. 얼마 후에 그는 자신 인생의 첫 번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어떤 범죄였냐? 자신이 어릴 적 다니던 학교에다가 불을 지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은 내가 졸업한 학교에 우리는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인이 다 돼서라도 거기에 대한 추억이 있고 한번 돌아가 보고 싶고. 그런데 그곳에 불을 질렀다는 건 어쩌면 그 장소가 로버트 한센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아버린 장소가 아닌가 싶죠. 그는 이 방화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2년 동안이나 갇히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 가기 전에 진술해서요, 불을 지를 때 어떤 느낌이었냐 라는 얘기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사람을 통제하는 것 같았어요 라고요. 자, 그의 감옥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투옥 중에 첫 번째 부인과 이혼을 하게 되고요. 출소를 했어요. 그런데 출소하고 나서도 계속 불을 지르고 또 강도 사건으로 경찰서를 들락날락거리게 된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가 약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인데요. 그가 두 번째 결혼에 성공을 하고 이번에는 알래스카 앵커리지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알래스카 앵커리지가 어떤 곳일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어요. 여기는 이제 미국의 북아메리카의 위쪽에 있는 곳이고요. 굉장히 추운 곳이에요. 근데 앵커리지는 그곳에 굉장히 좀 발전한 도시죠. 근데 이 알래스카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니까요. 한센의 아버지는 어렸을 적부터 제과점을 운영했어요. 근데 한센이 아버지에게 그 어떤 제빵 기술을 배웠던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앵커리지에 자신의 제과점을 차리게 됩니다. 근데 이 가게가 먹혔던 거예요. 가게가 빠르게 자리를 잡고 꽤 인기를 누렸다고 해요. 그가 돈을 벌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해나가니까 마을 사람들도 그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존경받는 사람으로 칭송받기 시작했고요. 자수성가했죠. 게다가 두 번째 부인하고 결혼을 해서 굉장히 충실하게 가정생활하고 있죠. 상당히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랬던 그가 돈도 벌고 새로운 취미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사냥입니다. 그는 일하지 않는 시간, 가족과 보내지 않는 시간대에는 사냥을 즐겼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재정적인 여유가 되다 보니까 사냥을 좀 더 멀리 나가서 하기 위해서 자가용 비행기를 구입하게 되죠. 이 비행기를 조종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고요. 와, 빵가게 사장님의 가정에 사냥에 자가용 비행기에 상당히 좀 누가 봐도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의 사냥 실력은 어땠느냐? 사냥은 사실 취미로 시작한 거긴 하지만 실제 그의 사냥 실력은 상당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도 다 인정했을 정도니까요.
자,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르는 그의 또 다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한센은 자신이 사냥한 동물들의 머리를 잘라서 집에 박제해 놓는 것을 즐기게 되죠. 물론 많은 사냥을 즐기시는 많은 분들이 마치 트로피처럼 이걸 걸어 놓는 부분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사건과 여러분 연관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로버트 한센에게 사냥이란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냥이란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죽음이라는 괴물, 내가 무언가를 통제하는 것, 이런 성향을 수면 위로 올려주는 계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센이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 그가 33살이 되던 해였어요. 갑자기 사냥을 그만두게 됩니다. 뭐예요? 이제 사냥이 지겨웠던 걸까요? 왜 갑자기 그만뒀죠? 사냥을 그만두고는 로버트 한센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결혼을 통해서 아내와 두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들과 아내를 갑자기 유럽으로 여행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집엔 누가 남았을까요? 로버트 한센만 있게 되죠. 그리고 그는 지역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내용은 이성 교제를 원한다는 거였어요. 그의 광고를 보고 수많은 술집 여성들이 흥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성 교제에 분명히 돈을 받고 하는 거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한센은 여태까지 자신이 벌어놓은 이 부유함을 가지고 그 여성들을 돈으로 사고 유혹해서 자신의 집으로 들이던지 또는 자신의 또 다른 은신처로 여성들을 데리고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곳에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로버트 한센은 그곳에서 여성들에게 성관계를 제안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있지만 사실 안에서는 그의 그 더러운 본 모습을 몰래 즐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의 비정상적인 요구가 점점 더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져 갔다고 해요. 그는요, 돈으로 사들인 여자들을, 이제 술집 여자들 또는 이제 창녀라고 부르는 그 여자분들을 자신의 비행기에 태우고 깊은 산속 오두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도 없는 곳이잖아요. 굉장히 외딴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그녀들이 굉장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강요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는 생각이래요. 돈 냈잖아. 그런데 여성들이 이건 만약에 요구를 들어주는 여성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아니면 돈 더 주세요 했던 여자 또는 전 싫어요 라고 거절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며칠 동안이나 이 오두막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강간을 당하거나 또는 참혹한 고문을 받기도 하고요. 이게 뭐예요? 자, 근데 더한 게 있습니다. 한센이 자기가 저지른 이 변태 행위가 어느 정도 좀 재미가 없어지고 흥미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여성들을 발가벗겨서 밖으로 내쫓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태까지 집안에 갇혀서 고문받고 성행위를 강요당하던 여성들이 아무리 발가벗겨졌지만 이 숲속 오두막에서 문을 열어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녀들은 미친 듯이 뛰어갑니다. 그녀들은 이곳을 벗어나려고 미친 듯이 도망가요. 그런데 한센은요, 천천히 자신의 사냥총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를 봤죠. 마치 동물의 발자국을 또는 똥오줌을 냄새를 맡고 찾아가는 그 사냥꾼의 모습처럼 자신이 풀어준 여성들이 어디로 갔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녀들의 뒤를 쫓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를 발견했을 땐 서슴지 않고 사냥감을 잡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범죄는 약 10년 이상 동안 계속됩니다. 문제는 10년이나 이걸 했는데 안 걸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종된 여성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을까요? 그가 이제 데리고 간 여성들은 대부분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들이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들이 실종된 거에 대해서 쉽게 알아차리지도 못했고 또 큰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1980년 한 건설 공장 현장에서 여자의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시신이 사망 시간이 꽤 지난 거라서 알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여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2명의 사냥꾼들에 의해서 땅속에서 한 여자의 시신이 또 발견된 거죠. 그런데 이번엔 현장에 증거들이 좀 남아 있었어요. 고무줄도 있었고 로프도 있었고요. 그리고 탄피들도 발견됐고요. 이 발견된 시신은 스트릿바에서 일하던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또다시 얼마 후에 도로 공사 중이었던 인부들이 이 사람의 뼈로 보이는 게 있다고 신고를 했고, 이걸 분석한 결과 한 6개월 전에 실종 신고가 된 17살 소녀의 시체였던 걸로 밝혀진 거죠. 그 소녀의 시신이 발견된 지점은요, 당시에는 새롭게 도로를 공사 중이었긴 했지만 과거에는 비행기나 배로만 갈 수 있는 위치였다고 해요. 자, 이렇게 세 여자의 시신이 발견된 후에 경찰은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연쇄살인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먼저 실종 신고가 된 여성들의 리스트를 봤어요. 당시 앵커리지에서는 12명의 여성 실종 신고자가 있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이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만약에 이제 성매매를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수사를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12명의 여성들이 신고가 됐지만 실제로 신고되지 않은 여성의 수를 고려하면 이 사건이 한 연쇄 살인범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FBI에 수사 요청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의 증거물들이 FBI에 보내졌고요. 이걸 분석한 결과 이 사건들은 같은 사람의 소행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때부터 앵커리지 경찰이 대대적인 이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건의 실마리가 한 트럭 운전사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이 여성이었는데요. 한 젊은 여성이 정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채 막 뛰어오는 거예요. 막 트럭을 향해 뛰어가요. 그리고 수갑을 차고 있어요. 그리고 트럭 운전사를 보고 막 차를 막 두드려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자, 이렇게 구세 일생으로 살아난 여성의 이름은 신디 폴슨이라고 하는 그녀도 17살의 소녀였어요. 그녀 또한 마찬가지로 술집에서 손님으로 온 사람을 만났고 그를 따라갔다가 이런 변을 당했다고 경찰에서 얘기를 했죠. 어떤 일이 있었냐? 그래요. 누군가가 돈을 제안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걸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 남자의 차를 탔어요. 그런데 차에 타자마자 그는 수갑을 채웠고 총으로 위협을 했다고 해요. 그녀는 쓰러졌습니다. 차가 세워져서 도착하고 보니 은신처였어요. 그 남자는 체인을 이용해서 그녀를 묶어두었고요. 그 이후 남자는 17살 소녀에게 강간과 고문을 서슴지 않았다고 그녀가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또다시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그는 이 소녀에게 내 별장으로 데려가 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녀를 비행장에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남자가 이 비행기에다가 자신의 무기와 여러 가지 장비들을 챙겨가지고 싣는 틈을 타서 그녀는 구사일생으로 도망치게 된 거고, 그러다 트럭 운전사에게 발견된 거예요. 그 남자가 누구였냐고요? 바로 로버트 한센이었던 거죠. 그녀가 얘기한 남자가요. 자, 하지만 경찰이 그를 체포하러 갔을 때 그의 태도가 너무나 당당했어요. 그는 그 시간대의 알리바이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었고요. 특별히 이상한 점이 진술에선 전혀 발견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그냥 풀려났어요. 그런데 경찰은 계속 그를 의심을 했죠. 왜냐면 피해자 여성이 분명히 진술에서 진술 속에서 그 당사자가 로버트 한센이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밝혀낼 도리가 없었던 거예요. 경찰이 FBI의 도움을 다시 요청합니다.
프로파일링을 겪었어요. 그랬더니 FBI가 자, 이 사건의 범인은 사냥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여자에게 거절당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그는 어쩌면 범죄 후에 자신만의 기념품을 피해자로부터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경찰은 그의 집을 수색하는 게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의 집에 쳐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의 집에는 여자들에게서 모은 액세서리며 여태까지 실종 사건에 대한 10년 동안의 뉴스 기사며 또는 범행에 사용한 총, 더 끔찍한 건 자신이 그 여자들을 어디서 사냥했는지 자, 1번, 2번, 4번, 3번 이렇게 해서 자신이 어떤 지점에서 그녀들을 사냥했고 그녀들을 묻었는지 자세한 지도가 발견됐어요. 자, 한두 명의 여자가 죽은 게 아닐 텐데요. 맞습니다. 살아나온 신디라는 17살 소녀를 제외하고 수많은 여성들이 피해자였어요. 자, 그래서 경찰은 결국에 시신들이 있는 곳을 찾아내게 되고요. 그를 검거하는데 성공합니다. 확실하게 이제 재판에서 유죄라고 선고받은 건 모두 17명의 여성에 대한 살인이었어요. 그는 1984년 2월 법정에서 종신형을 받았고요. 감옥에 수감 중이었는데 자, 이게 그가 이제 수감 중이었을 때 나이가 들은 모습입니다. 그는 2014년 8월 21일 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로버트 한센 이야기는 상당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미국에서요. 그리고 실제로 프로즌 그라운드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인간 사냥꾼 로버트 한센이었습니다.